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은 내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편협한 사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랑하게 되면 콩깍지에 씌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콩깍지가 씌인 순간엔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만이 내 몸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놈의 콩깍지가 날 위험한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성격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해가 안 갔던 만남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인 사람이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단지 연애만 하겠다라는 마음이면 뭐 유부남이건 유부녀건 누굴 만나도 내 알바도 아니고 상관은 없지만 결국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그 회사의 부채까지 내가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실기업 인수하고 망한 회사도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부채도 같이 받는 거예요. 난 어릴 적부터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을 종종 봤고요. 그리고 내가 20, 30대 때도 아이가 있는 사람과 아주 위험한 사랑놀이를 하는 여자를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히 미친 짓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결혼한 사람도 봤어요. 결혼 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나도 몰라요. 그 뒤론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20대 때도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남자가 내야 하고 결혼할 때도 집도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 하는 연애, 결혼시장에서 여자가 절대 갑인 시대에 살았지만 저 남자한테 불리한 연애 룰은 지금이나 과거나 이 뻔뻔하고 바람기 있고 이 마초기 있는 남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어요. 애도 있고 딱히 직업도 대단하지 않은 악조건인 남자인데 여자가 꼬이는 수컷들이 있어요. 심지어 술만 먹으면 이 폭력적으로 변하는데도 여자가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 그들한테 여자가 꼬이는지 나도 몰라요.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하는데 이 나쁜 남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나쁜 새끼예요. 물론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 후 잘 사는 사람도 찾아보면 어딘간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이야기가 내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인이 된 후에 내 지인 중에 아이가 있는 여자를 만나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단 이런 경우는 아이가 이미 13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손이 많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난 내가 모태솔로이고 아무리 연애가 고프고 상대가 이뻐도 아이가 있는 여자는 연애, 결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새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끼리끼리 논다고 초딩 시절 엄마나 아빠가 없거나 새엄마, 새아빠가 사는 애들하고 주로 어울렸어요. 우린 잘 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고민해야 됐고요.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일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춥고 더워도 오히려 밖이 더 편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1분 1초라도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혔어요. 그냥 부모라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어린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박사, 군인, 소방관, 경찰, 유튜버 이런 게 꿈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20살 어른이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벗어나서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엄마네 가족과 조우할 때 그 어색함은 그 어린 나이에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사촌들들 원래 남이었던 사람들인데 새엄마 때문에 갑자기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예요. 초반 외갓집에 갈 때면 뭔가 내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잔치집에 간 느낌이었어요. 자기 딸이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한다는데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새엄마의 부모에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죠. 외할머니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아빠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요. 사위로 인정 안 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인정 안 하는데 자식인 우리를 인정했겠어요. 외할머니가 같은 사위지만 우리 아빠와 막내 이모의 이모부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내 나이가 어려도 알 건 다 알고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엄마네 외갓집과 어색함은 많이 사라지고 특별히 우리 가족을 차별하진 않았는데 핏줄이 다르다는 건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이 영원히 어리지 않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요. 아이들은 금방 커요. 미워하고 구박하던 자식을 언젠가 피해 다녀야 돼요. 아동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범인이 계부, 계모인 경우가 종종 언론을 통해 나옵니다. 우린 뉴스를 통해 저 계모, 계부를 살인자의 모습으로 보는데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봐오던 평범한 이웃이거나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었을 거예요. 보통 저런 사건은 한 번의 사고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다가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고갈돼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은 거죠.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고통을 주지 않아요. 처음엔 약하게, 그러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이래도 사네? 이래도 버티네?
하면서 늘 하던 대로 애들을 괴롭혀요. 계모 계부 입장에선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애가 죽은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그날 하필이면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잃고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어린 키워보지 못한 생명은 떠났습니다. 계모에게 자란 아이들이 폭력으로 받는 학대보다 이 먹는 걸로 받는 학대가 더 버티기가 힘들어요. 뉴스에 나온 계모에게 학대받아 죽은 애들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나도 어릴 적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식탐이 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한테는 지금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20대 중반까지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심했어요. 새엄마는 다 쉬고 상에서 버려야 할 된장을 밥에다 말아줬고요. 난 그걸 씹지도 않고 헛구역질하면서 삼켜야 했어요. 저때 내 나이가 7살이었어요. 저 일이 있고 나서 32살 결혼할 때까지 된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된장 말고도 새엄마가 나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준 음식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난 저런 계모 계부의 자식 학대 뉴스를 보면서 애초에 아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런 비극적인 일이 본인한테도 죽은 아이한테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 본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떠안아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자식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다 말렸을 거예요. 아이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자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보고 만나세요. 가끔 볼 땐 남의 자식도 귀엽고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가 키우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10대 중후반에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나의 아이라면 상관없지만 아기 또는 유아는 내가 키워본 적이 없기에 엄청 힘들어요. 그때 차별과 학대가 벌어집니다. 내 자식도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건 더 힘들겠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 생활 중에 진짜 내 아이를 갖던가, 각자 자기 자식이 있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해서 살 때 돈이라도 많으면 다행인데 한정된 이 월급이란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데 당연히 내 피가 섞여 있는 자식한테 자원을 더 쓰고 싶고 더 좋은 걸 먹이고 더 좋은 걸 입히고 싶죠. 날 닮은 내 자식한테 더 사랑을 주고 싶지 남의 자식한테 쓰는 돈, 자원은 좀 아까울 겁니다. 이 아이만 없으면 내 자식한테 더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게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새엄마, 새아빠가 처음부터 아이를 미워하진 않아요. 처음엔 나름 내 자식처럼 키우려고 해요. 우리 새엄마도 처음 몇 달은 천사였어요. 나처럼 자란 내 친구들도 다들 처음엔 새엄마, 새아빠가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이 벗겨져요. 문제는 나한테는 한없이 엄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는 새엄마가 밖에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사람 심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밖에선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 사람한테 못되게 굴고 화가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한테 1도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인연한테 왜 그리 과잉 친절하고 스윗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람한테나 잘하지. 어릴 적 몇몇 내 친구 중에 형제 남매인데도 전혀 닮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엄마 또는 새아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표면적으로 나처럼 학대를 받고 자라진 않았는데 20살 이후에 내 친구한테 새엄마 또는 새아빠가 대출 또는 보증을 서달라는 민감한 부탁을 했어요. 문제는 자기 친자식한테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죠. 키워진 은혜에 보답한답시고 그래도 아빠란 생각에 보증을 서줬고요. 그 결과 지금 내 친구는 결혼도 포기한 채 자기가 만져보지도 못한 억대의 빚을 지고 신불자로 7년째 살고 있어요. 허울뿐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의 자식한테 빚을 안겨줬죠. 자기 자식은 다 결혼시키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가 있는 사람과 만나 결혼한다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기 때문에 이 방어 차원에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또는 거짓말이 아니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반대할까봐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닌 건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을 많이 붙여 이야기를 해요. 또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거짓말을 한다기보단 내 약점을 상대한테 말 안 한 거죠. 처녀인 것처럼, 총각인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상대가 내게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 내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해요. 사랑이란 게 참 웃긴 게 내가 사랑을 쟁취할 때는 뻔뻔해지고 숨겨야 할 건 숨겨야 하고 별거 아닌 걸 부풀려서 말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널 속인 건 널 너무 사랑해서였다 라는 말로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하려면 잘 하던가 이 작은 거짓말에 자꾸 살이 붙어서 나중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좀 적당히 부풀려 말해야 하는데
내 지인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 그 의혹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해요. 결국 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아요. 제 여자 또는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배는 게 없어. 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근심 걱정을 하겠죠. 20대에도 연애를 모르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사람들 만나면 난 항상 묻는 말이 돌싱이냐? 애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물으면 상대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애는 누가 데리고 살고 이혼은 확실히 했냐라고 물으면 얘는 전처 또는 전 남편이 데리고 살 거고 별거 중이라 곧 이혼할 거라는 뻔한 레파토리를 읊어요. 그러면 난 만약 이혼 안 하면, 이혼했다 쳐도 자식을 자기가 키운다고 하면 넌 어쩔 건데, 설사 자식을 너네가 안 키운다 해도 애들 양육비는 줘야 하는데 그 생활고를 견딜 수 있어?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날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말도 안 하고 일 저지르고 나타나던가 아니면 연락을 끊고 삽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납치당해 강제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가 위험한 사랑을 선택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제 결혼의 뜻이 없다, 혼자 산다라고 말하던 사람 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연애한다던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 말하는 사람 중에 아이 있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왜 이혼을 했는지 본인도 정확히 모르고요. 한때는 깐깐한 결혼의 조건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테레사 수녀가 되어서 자기 한 몸 희생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이기적인 게 내가 이미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처녀 총각을 만나 재혼을 하면 상대가 아이를 원해도 아이를 안 가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미 자식이 있거든요. 같이 살지 않아도 내 자식, 내 유전자를 세상에 남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삶의 가장 큰 위협을 달성한 느낌이 들고 좀 위안이 돼요.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사는 사람과 그냥 아예 자식이 없이 혼자 산다는 건 혼자 산다는 게 같아 보여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남의 자식이지만 잘 키워 효도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저런 일을 저질렀을 때 행복을 떠나서 이 평범한 삶을 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보통 내가 운명을 바꾸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남인 내가 봐도 저렇게 답답한데 저 사람 가족들, 주변 지인들은 얼마나 천불이 날고 답답할까 싶어요. 왜 다른 일은 빠르게 잘 포기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할 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남의 자식한테도 내 아이 키울 때랑 똑같은 사랑과 정성을 쏟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난 내 아내랑 자주 나눴던 이야기가 내가 죽던 우리가 이혼을 하게 돼도 자식들이 18살이 되기 전까지 절대 재혼하지 말자였어요. 난 만약 이혼하게 되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절대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 없이 좀 부족하게 자라는 것이 학대받고 눈치 보고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혼자가 돼서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재혼을 선택한다면 나 역시 재혼한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내 자식들의 새엄마의 삶을 힘들어 해도 난 현실 도피를 위해 모른 척 할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가 새엄마가 우리를 심하게 혼내는 걸 과연 몰랐을까요? 우리 아빠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한 겁니다. 내가 혼자 일하면서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우리 새엄마도 우리 형제한테는 쌍년이었지만 외갓집에선 좋은 딸이었고 사촌 조카들한테는 좋은 이모 고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중인격을 드러내요. 물론 좋은 새엄마 새아빠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복불복이라고 봐요. 어쩌면 내가 그저 운이 없던 걸 수도 있어요. 절대 사랑 앞에서 이 비련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드라마는 TV로만 보시고 현실에서 드라마는 찍지 마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